뒤에 배경이 네. 노릇노릇한 게 네. 가을도 많이 네, 보여요. 가을합니다. 네,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이 네. 가을 되면 고민되는 게 네, 가을은 씨앗의 계절이잖아요. 네네네. 열매의 계절.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씨앗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씨앗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놔둬야 되나? 일단 최종 종자를 채종하면서 네. 수확의 기쁨을 좀 누리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해를 위해서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종자 수확과 이제 네. 파종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모든 식물 다 할 수 없지만 네. 대표적인 몇 가지 식물들, 네네네. 유형들로 네. 파종과 관리 방법. 네, 한번 뭐 얘기해 보죠. 뭐. 네. 첫 번째는 우리 이번에 다뤘던 식물들 중에서 네. 굉장히 인기 많았던 애들이죠. 그렇죠. 예, 산수국. 산수국. 네. 네. 산수국을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종자 얘기할 때 종자 크기에 따라서 정말 작은 종자를 미세 종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산수국 같은 경우 이렇게 대표적인 미세 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자 파종할 때 이렇게 종자를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그 위에 흙을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이렇게 덮을 때 흙의 두께가 그 종자의 3배 이상 덮이면 이게 발화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게 산수국이 미세 종자이기 때문에 미세 종자는 어떻게 파종해야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열매도 굉장히 작은데 네. 이 작은 열매 안에 아주 많은 씨앗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다 익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 뭔가 먼지 같은 게 떨어지죠. 안 보이는데요? 예, 이게 씨앗이에요. 여기. 네. 정말 작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종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재채기 하고 나면 사라지는 종자. 아이고. 예,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작은 미세한 종자들을 파종을 할 때는 저희가 가는 모래하고 네. 씨앗을 1, 모래를 3 해서 이렇게 섞어요. 섞어서. 아주 골고루 잘 섞어가지고 파종하는 장소에 상자나 아니면 이제 이게 밭이 되겠죠. 베드에다가 이렇게 살짝 뿌려줘요. 뿌려주고 나서 가해만 톡톡 쳐주고 끝 해야 돼요. 근데 괜히 아쉬워서 뭔가 서운해서 위에 흙을 한 번 더 뿌려주게 되면 네. 몇 배로 두껍게 덮이게 되는 거죠. 들판에 네. 또 많이 있는 게 이 털? 그렇죠. 털? 달린 네, 애들이 많잖아요. 털 달린 애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식물들은 네, 바람을 타고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네. 번식하기 위한 자기네들 네. 방법이죠. 사람하고 좀 많이 싸울 것 같아요. 걔는 도망가고 싶어하고 네, 사람은 잡으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하고. 네, 예, 이런 네. 이제 가털 달린 애들은 어떤 애들이 많아요? 주로? 대부분 이제 국화과 식물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우산나물도 봤었고, 그 다음에 개미치나, 네. 예, 그런 애들도 다 이렇게 털이 달려 있고요. 가장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민들레가 아주 민들레도 대표적이죠. 대단하죠. 예, 예, 예. 네. 파종을 하면은 바람만 살짝 불어도 날아가요, 종자들이. 그러게요. 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벼줘요, 손으로. 음. 예, 그러면 이 털이 조금 분리가 됩니다, 씨앗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파종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은 이걸 종자를 이렇게 털이 있는 상태로 쭉 이렇게 널어 놓으시고 손을 꾹꾹 눌러줘요. 네. 그 흙에 붙게 꾹꾹 눌러주고 그러고 나서 위에다가 이제 흙을 복토를 해주는 거죠. 이 나무는 지금 어떤 열매죠? 백당나무고요. 예. 네, 지금 빨간 열매 너무 이쁘죠. 그러네요. 네, 우리가 정원에 백당나무를 심어 놓으면 네. 겨울에도 이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육이 있는 열매라고 하죠. 네네. 어떻게 바로 파종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이 과육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파종은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채종을 열매를 따가지고 이렇게 비닐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후숙을 시키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과육들이 완전히 물러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때 얘를 이제 이렇게 얻게 가지고 씨앗만 이렇게 빼내세요. 네. 예, 빼내시면 연분홍으로 굉장히 이쁩니다. 이제 신문지에다가 네. 예, 이렇게 싸가지고 냉장고 채소칸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시고요. 네. 예, 보관하셨다가 내년 3월달 에 꺼집어내서 파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지금 파종해도 되는데 지금 파종해도 되는데 지금 파종하면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딱 필요한 시기에 이제 파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제가 지금 맨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게 알러지 반응을 어떤 거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거는 하실 때 항상 장갑 끼시고 이렇게 정순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씨앗들마다 바로 파종해야 돼 있고 네. 또 보관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좀 뭐 내년에 파종해야 될 것도 네. 있고 혹시 그 기준이 좀 있나요? 그게 이 지구상에 거의 40만 종에 가까운 식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에 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할미꽃 종류, 봄에 피는 거긴 하지만 할미꽃 종류는 종자 수명이 이제 좀 짧은 식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채종해서 바로 파종해야 되는 식물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제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콩가 식물들. 콩가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 발화가 돼서 뿌리가 났을 때 뿌리가 흙이 틀리는 거 싫어해요. 예,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건드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종할 때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자리에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파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화분에 파종을 해서 나중에 옮겨 심을 때 뿌리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본도 여러 살이 풀들이 좀 몇 가지 있긴 한데 거의 2년 발화되는 애들이 또 많이 있어요. 2년 발화라면 2년 돼야지. 네. 2년 동안 예, 딱 예, 있어야지. 예. 네네네. 2년 만에 발화가 되는 거라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파종해 놓고 그다음에까지도 아니면 몇 달도 안 지났는데 발화 안 되면은 어머 다 망한 걸로 화나죠. 생각하잖아요. 이제 네. 죽었나 보다고 엎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발화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년이 지나야지 발화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기다림이 또 필요한 거죠. 정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디다가 이렇게 파종을 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주고 싶어요. 거기 보면 거의 한 높이 한 10cm 조금 안 되는 이런 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상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상자 흙을 한 5에서 한 7cm 정도 범위 안으로 해서 요즘은 그냥 쉽게 하시려면 이제 이 파종용 상토가 따로 나와요. 예, 그걸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깔고 그 위에 이제 파종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파종한 그거를 절대 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입자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는 그 노즐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관수를 해주시면 좋고, 예, 그래서 말리지 않게만 좀 관리해 주시면, 그리고 이제 완전히 양지 쪽에 놓게 되면 더 빨리 마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방근을 지는데 이렇게 두시고, 예, 마르지 않게 이렇게 이제 관수하시면서 관리하시면 예,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